왜 수직으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술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방 구조를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죠.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이쪽은 수직으로 당기면 오히려 주름이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음을 되찾아드리는 성형외과 전문의 임온입니다. 요즘 미니 거상을 좀 알아보신다는 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수직 미니 거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미니 거상은 절개가 작으니까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수직으로 당겨야 된다. 옆으로 당기면 얼굴이 넙대대해진다더라. 원장님 여기는 수직으로 당겨주시나요? 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수직이냐 아니냐가 미니 거상을 고르는 기준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프팅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솔직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기는 방향이 반드시 수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얼굴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고집이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직 미니 거상이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난 건지, 저는 왜 방향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오늘 그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수직으로 당겨야 한다고 강조할까요? 효과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술의 한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의 처짐을 해결하려면 처진 조직을 당겨야 되죠. 얼굴 안에는 피부와 근막층이라고 하는 스마스층, 근육, 지방, 이것들을 뼈에 본드처럼 꽉 붙잡아주는 아주 단단한 끈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지인대라고 하는 건데요. 미니 거상은 절개 길이가 짧습니다. 풀 거상에 비해서. 하지만 절개가 작으면 흉터는 적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시야가 좁아져요. 마치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방 구조를 수술하는 것과 비슷하죠. 시야가 좁으면 피부 아래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단단한 유지인대까지 접근해서 끊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지인대를 제대로 끊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진 조직이 뼈에 꽉 묶여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에서 리프팅 효과를 내려면 묶여있는 힘을 억지로 이겨내기 위해서 강한 힘으로 중력의 정반대인 수직 방향으로 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나마 효과가 보이기 때문에 수직을 강조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유지인대를 놔두고 억지로 힘만 줘서 수직으로 당기면 피부가 여유가 없이 팽팽하게만 위로 당겨지다 보니까 광대뼈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거나 볼 쪽이 훌쩍하게 패이면서 전체적인 얼굴형이 날카롭고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젊고 부드러운 인상이 되려고 수술했는데 오히려 사나운 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피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강합니다.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끊어주지 않고 피부만 억지로 당겨놨으니 봉합 부위가 엄청난 장력을 견뎌야 됩니다. 흉터가 벌어져서 넓어지거나 귓볼이 아래로 길게 늘어지는 칼기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무리한 수직 거상은 리프팅 효과는커녕 누가 봐도 수술한 티가 나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수술은 어때야 할까요?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끊어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단하게 잡고 있던 유지인대가 끊어지면 마치 닻을 올린 배처럼 조직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조직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이상 수직이나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조직이 부드럽고 유연해지기 때문에 억지로 수직으로 당길 필요가 없고요. 수직으로 당겨야 되는 분들은 수직으로 당기고 45도로 당겨야 되는 분들은 또 45도가 당기고 필요하다면 수평으로 당겨도 조직이 부드럽게 따라옵니다. 아주 적은 힘으로도 충분하고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미니 거상의 선택 기준은 방향이 아니라 깊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절개창이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스마스층까지 들어가서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조작해 주는 수술이어야 진짜 안면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이 선행된다면 우리는 굳이 수직이라는 한 가지 방향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유지인대가 해결되어서 방향 선택이 자유로워지면 개개인의 얼굴에 맞춰서 가장 예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의 얼굴, 노화 특성과 처진 부위에 따라서 당기는 방향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볼이 납작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 있죠? 늘어진 중안부를 축소하고 볼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당겨야 되고요.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이쪽은 수직으로 당기면 오히려 주름이 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가 쪽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위해서 사선 방향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펴줘야 되고요. 턱선과 목 라인, 무너진 턱선을 날렵하게 정리하려면 얼굴형에 따라 사선과 수직을 적절히 조합해서 당기는 방향을 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얼굴은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부위별로 늙어가는 방향이 다르고 당겨야 할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우리는 무조건 수직으로 당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된 스마스 박리와 유지인대 작업이 선행된다면 가장 적합한 방향을 유연하게 섞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의 실력이고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직이든 사선이든 수평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의 얼굴 안에 있습니다. 현재 내 처짐 유형에 딱 맞는 방향으로 당길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깊이까지 수술하는 겁니다. 미니 거상이라도 절개 길이만 미니여야지 수술 방법까지 미니여서는 안 됩니다. 하와스층 박리와 유지인대를 끊어주는 작업이 확실하게 포함이 되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유지인대까지 확실하게 박리해서 제 얼굴 부위별로 맞는 방향으로 당겨주시나요?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들이 수술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향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임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